정면과 거침없이 가 우리 보여줘 파워 정면과 두려움 없이 진실을 향해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정면돌파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블랙리스트 전공이 스토킹 혐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죠. 정확하게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실제 구속됐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저는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네, 지금 이 전공의가 구속된 그 혐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없고요. 거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고 당초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리스트를 공유를 했다. 이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지금 기가 막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당장 어떠한 신체적인 위해나 뭐 이런 거를 가할 우려가 없으면 사실은 구속영장이 나오는 범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당초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 됐었던 아주 경한 범죄죠. 경한 범죄였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뭐 협박하고 같이 이루어지거나 실제 더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를 하자라는 게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취지였는데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현안이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적용한다. 기가 막힌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당초에 법률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지적을 받는 것처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1만 37명이었고요. 검거라기보다는 수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신고를 하고 수사를 받았을 테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 구속 수사를 받은 사람은 371명에 불과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3.7%. 그러면 뭐냐? 결국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많은 사람들 중에 기소된 거는 뭐 별개로 따지고요. 어떠한 뭐 데이트 폭력이든 아니면은 뭐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에서 계속해서 괴롭히고 뭐 이럴 위해를 가한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구속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아마 스토킹 처벌 혐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혐의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혐의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연락을 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냥. 아니면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수사를 받는 이상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이 3.7% 극소수의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를 받은 경우는 사실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일부 혐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른 혐의로 무슨 뭐 폭력도 있을 수 있고 폭행도 있을 수 있고 뭐 상해도 있을 수 있고 협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혐의와 같이 심사를 받아서 정말로 큰 범죄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구속이 됐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3.7%밖에 안 되는 거는. 그런데 오로지 그냥 특히나 무슨 현실적으로 쫓아다니거나 뭐 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정보를 갖다가 공유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매우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는 스토킹 행위 자체로만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 반복적 괴롭힐 의사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구속을 한 거죠, 사람을. 그러면서 저는 아주 법원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법관이 법률을 적용하는 기계처럼 공정하게 했을 때는 존중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속영장 심사처럼 법관의 재량이 무한하게 막 이렇게 적용되는 이런 경우에는 법관의 심증이나 예단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사실. 의사 블랙리스트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막 하게끔 언론이 만드니까 이거 풀어주면은 또 내가 욕먹겠네 하고서는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사유는 뭐가 되느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구속수사의 사유로는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되고 범죄 혐의 소명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스토킹 처벌법 위반 이걸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국민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게 스토킹이구나.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구속사유라고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제 또 언론에다 대고 이제 막 떠듭니다. 이 사람이 사용한 PC와 휴대폰을 수사하고 분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가능하냐? 이미 PC와 휴대폰이 모두 다 압수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예. 이미 PC하고 휴대폰은 압수된 상태인 거예요. 그랬더니 증거인멸수법이 지나치게 치밀하고 정교한데 그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공용 PC에서 했다. 자기 PC가 아니라. 그리고 또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자기 거를 지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인멸도 아주 그냥 치밀하고 교묘하다. 그래서 구속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또 검찰은 주장을 하고 실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 여러분 그 정경심 사건 기억하시나요? 영장이 물론 발부가 됐죠. 발부가 됐습니다만 당시에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증거인멸이 아니고 증거보존이다 이건. 당시에는 검찰이 이 PC나 어떤 범행 도구죠. 범행 도구를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가져가는 것도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증거 보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은 뭐냐? 이 사건은 어쨌든 이 전공의의 PC와 휴대폰 모두 다 압수해서 분석까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죠. 증거를 인멸할래도. 왜? 다 검찰이 가져갔는데 뭘 인멸해.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수법이 지나치게 치밀하고 정교하다. 막 다른 데서 숨어서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어서 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의 말도 가능한 거죠. 자, 도둑이 밤에 몰래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하려고 그런 거야. 도둑이 안 잡히려고 밤에 사람들 없는 때를 틈타서 몰래 담을 넘었어. 그러니까 증거인멸이야. 이런 주장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증거인멸이라는 건 사실 그 혐의를 받는 사람 입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만약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걸 없애려고 하지 누가 들키려고 막 이렇게 대놓고 합니까? 그거는 전형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전형적인 그냥 범행의 행태죠. 범행의 양태인 거죠. 그런데 다른 PC를 썼으니까 증거인멸수법이 치밀해. 그리고 또 뭐 텔레그램이든 뭐든 이걸 갖다가 삭제하려고 했으니까 치밀해. 이렇게 주둥이로 수사를 하면 안 된다. 또 주둥이로 수사를 한 걸 가지고 또 주둥이로 재판을 하면 안 된다. 이걸 구속을 시켜가지고 지금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더 수사가 잘 될까요? 이미 더 수사할 증거도 없는데 다 검찰이 가져갔는데 딱 하나의 효과가 있죠. 뭐냐?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 반대 계속하면 구속돼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성공한 겁니다. 단 하나의 효과밖에 없어요. 그 효과에 법원하고 검찰이 같이 손을 잡고 부역했다라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잘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판받아서 평가받으면 그만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처벌하려면 처벌하십시오. 그런데 왜 구속을 하냐 이거예요. 누가 인터넷에다가 글 썼다고 글 몇 마디 썼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합니까? 그러면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도 전공의들이 갑자기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의대 증원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고 정치인들의 태도다. 네, 이겁니다. 이 문제에 앞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저희 쇼츠 영상으로 댓글로 의사 이걸 갖다가 옹호하냐, 이거는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데 이런 걸 왜 하냐, 이런 얘기를 바로 노리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노리느냐? 어느 집단이든 일탈을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수단이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일탈하는 사람은 있는 거고요. 그게 다수가 아니면은 그냥 무시할 것이고요. 다수라면 그 중에 일부는 일탈하게 됩니다. 일탈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탈하는 게 본질이고 마치 그것 때문에 많은 주장이 다 희석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런 사람을 구속시키는 게 문제죠. 아니, 구속이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집안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냥 구속시키고 재판해라? 인터넷에 글 좀 올렸다고? 뭐가 문제인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두들겨 맞지 않는 겁니다. 네. 정면돌파 유승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